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계약 맞이 특집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학년별로 이 어떤 비교과를 준비해야 되고 중점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 2, 3학년 통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활동을 볼 텐데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좀 시의성이 있는 활동들을 위주로 살펴보려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PPT를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 지금 실제 등교한 3학년들의 이야기를 살짝 담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교내 대회가 축소되었어요입니다. 이 교내 대회가 1학년들은 왜 중요한지 조금 모를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교내 대회가 왜 중요하고 이 교내 대회가 축소되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떨까요, 선생님? 네, 교내 대회는 중학교 때야 특목고라든지 이런 자사고로 가는 친구들이 교내 대회를 많이 준비하고 다른 친구들은 그냥 참가하는 식의 많이 해줬는데 지금부터는 생활기록부에 수상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내 대회에서 상을 받아주거나 아니면은 교내 대회에서 상을 못 받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상은 비록 못 받았지만 이런 걸 준비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거를 확장시켰을 때 수업 시간에도 발표할 수도 있고 동아리에서도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내대에서 상을 받는 것도 정말 좋겠죠. 상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도 우리는 수학 경시대회, 영어 경시대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양하게 자기에 대한 진로 포트폴리오 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사진 찍기 대회들 또 학교 문제점 파악하기 이런 거에 대한 보고서 쓰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활동들을 하면서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는데 이런 대회가 축소됐다라는 거는 조금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져 있는 대회들을 이제 잘 일정을 확인해보고 어떻게 평가 기준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봐서 이제 작지만은 이제 적게 나오는 이 대회들이라도 참가를 해서 자기의 조금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수상이 한 학기에 한 개가 기록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과 집중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혹시 지금 성적이 조금 시험 공부가 덜 된 학생이라면 오히려 이제 대회를 참여를 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최상위권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사실은 대회가 줄었지만 대회를 참여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반대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회를 참여해서 수상을 하는 전략을 조금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행평가 축소화인데요. 이 축소화가 크게 두 가지 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고등학교는 도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보통 중간고사 3식, 기말고사 3식, 수행평가 4식 네, 이런 정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율 자체가 축소된 학교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행평가가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과제 탐구 같은 그런 주제가 많았는데 단순히 이제 보고 쓰기, 프린트 채우기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평가 축소화라는 상황을 맞이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수행평가가 단순하게 시험을 보는 쪽지 시험처럼 시험을 보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이 시험 하나가 영어 단어 시험 하나, 수학 쪽지 시험 하나 이게 10%예요. 근데 10%면 어느 정도냐면 중간고사 3분의 1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우 반영 비율이 높은데 아이들이 그걸 중요시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 그 영어 선생님이 너무 영단어를 많이 내줘요. 이거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시험을 보는 건지 가끔씩 궁금한 게 영단어를 1000개를 내주면서 거기서 20개를 시험 본대.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3이라면 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있으니까 영단어 1000개가 내가 공부했던 거에 한 800개에서 900개 정도 나올 거고 나머지 100개 외우면 되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고1 학생한테 1000개를 줘. 저걸 외우라고 내준 걸까? 하지 말라고 내준 걸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쪽지 시험도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아이들이 이 정도면 도전할 수 있겠네 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를 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내용 내준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수행평가가 예전보다 질이 좀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어떤 네.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발표 활동, 토론 활동, 뭐 질문 만드는 활동 또는 자기가 뭐 UCC를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단편하대. 아까처럼 이렇게 그렇지. 미리 수업 네. 들었던 내용들을 갖다 빈칸 채우기 해가지고 쪽지 시험 봐가지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세특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반고에서는 대부분 수행평가를 몰아서 준다라는 거야. 그때 집중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생각 없는 친구들은 또 그것도 너무 단순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정말 올 1학기 생기부에 적을 내용들이 별로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집중적으로 할 때에도 내 진로에 관련된 기사도 읽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관련된 활동을 했다면 어떻게든 연계해서 한 줄이 됐든 또는 한 문장이 됐든 자기 진로에 연계된 내용들을 넣은다면 조금 더 이 수행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진로에 관련된 활동까지 연계시킬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째 이 수행평가가 이제 학교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비해 절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빈칸 채우기 등으로 이제 질이 많이 하락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라고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학교 강의를 가다 보면 저는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는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오히려 많이 가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때가 제일 바쁘지만 선생님들은 그때가 제일 안 바빠서 네.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을 또 겪었던 학생들이나 1학년들은 좀 모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중간고사 전에, 기말고사 전에 수행평가가 쏟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반드시 중요하게 해야 되는가 동시에 혹시나 빈칸 채우기만 한다면 그냥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 담당 선생님께 이제 드리고 대신에 학기 말에 선생님 제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그때 썼었는데 조금 반영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해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선생님 중에서 또 그걸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왜 그런 걸 해갖고 됐어 이거 내 권한이야 손대지 마라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 있어서 네. 얘 1학년이라면 선배들을 통해서 어떤 선생님이 그런 굉장히 사실을 중요하죠. 파악하는 게 중요할 네. 것 같고요. 만약에 2학년이라면 1년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선생님들만의 스타일을 네네. 좀 알아요. 그러면 보고서 쓰는 것보다 최근에 본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선생님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든지 선생님 제가 이 책에 관련된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혹시 네네.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선행으로 먼저 선생님에게 눈도장도 찍고 질문도 하면서 답을 얻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야지만이 나중에 관련된 뭐 독후감을 낸다든지 소감을 낸다든지 또는 그 관련된 선생님 지난번에 알려줬던 건데 이걸 기반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한번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보여줘야지만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생뚱맞게 보고서 써있다고 네.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돼. 네. 왜냐면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네. 이번에 학생부 기재요령에 변경됐어요. 선생님한테 학생부를 수정해달라고 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금지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유하게 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하고 소통이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들이 그런 거를 너무 많이 해요. 자기가 수학을 잘해. 그러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를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자기 잘하 이만큼 내가 수준이 높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정말 안 좋아요. 왜냐면 선생님 영어 지문을 그냥 생뚱맞게 새로운 걸 하나 딱 가져왔어요. 바로 해석이 되세요, 선생님? 만약에 네. 제가 해석을 못할 정도라면은 네. 얘가 학생이 저를 평가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센스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궁금한데 이거 좀 보시고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하고 가야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풀이를 다 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해설지의 풀이는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면 풀이 과정은 보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잘했구나 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가져가거나 그래서 보통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애들이 보면은 영어 기사를 찾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외국 영어 잡지라든지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그걸 해석을 하잖아요. 선생님 해석해서요가 아니라 이거 선생님 제가 해석을 했는데 뜻이 맞는지만 한번 봐주세요 하면은
맞다 안 맞다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활동을 하는 게 아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잡지에서 가져오는 거 너무 싫은 게 저희가 접하는 영어 선생님들이 네네네. 접하는 영어는 네. 정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늘 쓰는 이제 오피셜한 단어들을 많이 어, 쓰는데 네네. 그 잡지에는 네, 너무나 그래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네네네 이해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해석을 해서 네. 가져가면은 맞아 이런 뜻이 맞아라고 막 얘기해줘도 학생은 조금 더 이제 보람을 느끼고 선생님들 나중에 참고하시기가 조금 좋을 것 같네요.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팁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선생님들에 따라서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동아리 선배를 통해서 그 선생님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남학생들은 이제 말할 때 미리 좀 연습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생이 선생님 네. 찾아가서 특히 그 학생은 수학을 잘하는 어, 학생이었는데 네네네. 선생님 왜 제 인생인데 제 생기부를 왜 이렇게 써주시나요? 이렇게 어머, 선생님이 어떡해. 엄청 화가 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 가자 하시고 하셨는데요. 네. 네, 이제 일단 생기부는 선생님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유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네네. 중요하고 만약에 한 번 찍히면 그것이 학년이 올라가서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정말 조심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 학생 한 명은 이제 너무 조용해서 공부가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자기가 뭐 움직일 때 소리 낼까봐 샤프할까봐 이런 건데 그 이제 공부 정독반을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그 많은 설명을 다 빼놓고 이제 자기가 민폐될까봐 너무 신경이 쓰여서 공부가 안 된다 이런 거 다 빼놓고 너무 조용해서 공부를 못 하겠어요.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엄청 화가 나셔가지고 정독반에서 아예 다 어떻게? 나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3학년 담임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생기부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학교 선생님한테는 저희가 입안의 혀처럼 사실 조금 굴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수행평가가 축소됐지만 이 첫 번째 교내 대회랑 마찬가지로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혹은 점점 많은 학교에서 이 수상과 세특을 열심히 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추천하고 싶고요.